자, 안녕하세요. 남태평양에서 광해이 작가가 기록한 트로피칼 박 요정 팅커벨이에요. 제가 지금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 인천 부평역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자, 오늘 제가 방문할 곳은 부평 푸드코트 안에 있는 소설라고 하는 중화 대중식당인데, 자, 소설가 소설은 뭐냐면요. 저도 찾아보니까 소가, 자, 불사를 소와 그 다음에 우술소, 이 한 몸 다 바쳐서, 자, 웃게 만들어 드리겠다. 자, 내 식당에서 밥을 드신 분들한테 즐거움의 웃음을 전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 부평역 제가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 부평역 푸드코트 안에 엄청난 기인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방문할 소설은 원래는요, 예전에 아마 부평 오므라이스라는 가게로 아마 영업을 하셨나 본데, 지금은 일본식 볶음밥과 교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으로 탈바꿈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11시부터 지금 연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그 집 맛이 어떤지 제가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오늘 찾는 데는요, 여기에 부평 푸드코트 안에 제가 소설하는 곳을 찾아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번화가, 제가 이렇게 아방궁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자촌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 있는 백순대 순대타운 이후로 이렇게 번화가 처음 봤어요. 사실 신도림 같은 데 그냥 가야 그나마 푸드코트 개념이 있는데, 지금 요즘 다 푸드코트 다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기 보이시죠? 소소라고 하는 저기 교자 만두 전문점이라고 돼 있는데, 저 집은 원래 볶음밥과 교자로 유명한 집이래. 원래는 예전에 오므라이스 집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지금 환골 탈퇴하셔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픈하신 것 같으신데, 지금 많이 알려진 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사장님이 실력자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공 있으신 분이시고요. 11시부터 연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기다렸다 먹어보는 걸 할 건데, 제가 오늘 시킬 거는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중화 오므라이스하고, 또 하나는 게살볶음밥, 그 다음에 하나는 간장 라면이 있어요. 제가 라면 3가지 시켜보고, 사이드 메뉴로 제가 교자, 그 다음에 칠리새우, 가라기를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맛인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소설하는 뜻이 과연 뭔 뜻일까,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 생각하면 예전에 94년에 나왔던 이연걸 주연의 의천도령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무협지가 있었는데, 그 무협지 여자 주인공 중에 하나가 소설가 나오는데, 사실 김용이라는 작가가 만든 의천도령기에는 사실 소설하는 캐릭터가 그 이연걸하고 4명의 여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연걸하고 결혼을 못하는 여자가 소서예요. 아셨죠? 근데 소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비운의 캐릭터에 가깝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좀 이따 같이 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죽으면, 네, 저희 지금 죽어요. 저희도 안 나도 죽는 거 아시죠? 자, 저희가 어디 갔냐면요, 여기 부평에 푸드코트에 있는 소소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소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자와 볶음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반찬 한 3개 시켜봤어요. 자, 오늘 제가 시킨 거는요, 자, 여기 보시면 중화 간장라면이에요.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장라면에는 반드시 식초를 좀 뿌려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면발이 쫄깃해지고 탄력이 있대요. 그리고 자, 이게 대표 메뉴죠. 자, 중화 오므라이스 넘버원인데 1,500원, 요건 9,000원. 그 다음에 저희 게살볶음밥 9,000원. 사실 이 집이 볶음밥과, 자, 교자가 전문인데, 제가 한번 교자 한번 저희 아들하고 하나씩 먹어볼게요. 자, 교자가 전문이라 제가 한번, 저희 아들이 안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탄 걸 먹어볼게요. 여기 특이하게 간장을 안 주세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고추기름하고 식초만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 이 교자 보세요. 수제 교자. 사이즈 보이시죠? 자, 사이즈 약간 교자가 좀 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수제 교자고요. 제가 한번 안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육즙이 장난 아니고요. 부추하고 파하고 돼지고기하고 마늘이 들어갔는데 단맛이 나요. 그리고 이게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육즙이 팡팡 터져요. 제가 만두가 여기 3개에 3,000원인데 자, 사장님이 서비스로 한 번 더 주셨어요. 저한테 열심히 찍으라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찍어볼게요. 라면이 뿌리니까 라면 먼저 제가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국물 한번 봐봐, 아들도. 자, 여기 미소 간장라면인데 중화 간장라면 9,000원짜리인데 그냥 국물, 자, 간장 베이스고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짜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라면을 많이 먹어보는데 일본 라면 생각보다 짜거든요. 생각보다 짜지 않아요. 면발 좀 가볼게요. 제가 여기는 제가 보통 차슈 대신에 고기가 돼지고기 볶음이 나오고요. 반숙 계란 대신에 제가 저희 아들이 아까 완숙을 좋아해서 완숙을 제가 부탁드렸고, 자, 면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면발이 수북해.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정통 일본식 라면을 나름대로 사장님께서 재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좀 먹어볼게요. 불맛이 확실하게 나고요. 면발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국물이 짜지 않아요. 그게 아마 저도 일본 가서 라면 좋아해서 가끔 먹어보는데 사장님께서 아마 이거를 재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맛이 한국식 라면으로 약간 새롭게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낯설지 않고요. 맛도 괜찮아요. 요거 3,000원 교자 3개, 그 다음 칠리새우 3개 3,000원인데 제가 한번 칠리새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누구나 아는 칠리 맛인데 여기다가 마요네즈 소스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마요네즈 좀 먹어볼게요. 새우도 진짜 좀 쓰시는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중화 오므라이스 제가 한번 갈라볼게요. 여기 보니까 볶음밥이 들어가 있고요. 소스 맛을 제가 좀 볼게요. 소스가 약간 미트 소스 있죠? 미트 소스가 들어갔는데 요게 사실 여기 소소의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가. 맛이 굉장히 복합적인 맛이 나고요. 이 오므라이스가 약간 반숙이 약간 있어서 기름이 좀 약간 노른자가 좀 나오거든요. 이거 섞여서 그런지 파맛하고 잘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짝짝 붙는 맛이에요. 사장님의 대표 메뉴로 미신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호불호가 없는 메뉴예요. 그냥 누가 드셔도 그냥 기본적으로 호가 나오는 그런 메뉴예요. 자, 게살볶음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전 사실 게살볶음밥이 처음에 나올 때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거는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어요. 맛이 불맛이 확 나는 게 진짜 개맛이 진짜 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2번, 2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거는 먹고 나가서 그런데 다시 하게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저도 바빠요. 나름대로. 따봉! 자, 여러분의 요즘 팅커벨. 오늘도 제가 무사히 미션을 완료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킨 거는요, 게살볶음밥 9,000원, 그 다음에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중화 오므라이스 1,500원짜리, 그 다음에 중화 간장라면 9,000원짜리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만두 3개 3,000원짜리, 그 다음에 칠리새우 3개 3,000원,
그 다음에 가라아기 2개 2,000원, 3,000원짜리 시켰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만두를 몇 개 더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먼저 만두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두는 제가 먹어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만두가 파와 대파와 부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마늘하고 돼지고기 다진 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진짜 먹다 보니까 육즙이 팡팡 터지고요. 그 만두 소가 굉장히 단맛이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요즘 만두가 단맛이 나는 만두 제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저 육즙이 진짜 팡팡 터지는 게 간만에 맛있게 먹은 것 같고요. 뭐 칠리새우는 누구나 아시는 그런 맛이고요. 가라아기는 제가 3,000원 치고는 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주셔가지고 치킨도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계란볶음밥을 시켜봤는데 사실 오늘 처음에는 제가 매운 연탄볶음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볶음밥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건 좀 매운 메뉴니까 아이가 먹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게살볶음밥을 시켰습니다. 게살볶음밥은요 처음에 딱 주시는데 그 바글바글 끓면서 나오는데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굉장히 단맛도 나면서 볶음밥 맛이 굉장히 탄맛도 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맛있게 먹었고요. 중화 오므라이스는 그 소스가 미트 소스 있잖아요. 스파게티 들어갈 미트 소스에다가 사장님 약간 퓨전으로 해가지고 오므라이스 개념에다가 밑에 볶음밥이 깔려 있고요. 해주셨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장라면 말씀드리면요. 간장라면은 사실 저는 이게 제 블로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일본 라면을 제대로 리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좀 먹어보니까 저도 일본 가서 라면을 가끔 먹어보거든요. 근데 라면 맛을 보니까 그냥 일본 맛을 따라서 하신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맛이시고요. 새로운 걸로 어떤 재창조해 주시는 그런 맛이에요. 뭐 일본 라면 같은 데 먹으면 차슈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고기가 들어가는데 고기 대신 여기 돼지고기 숙주 볶음 같은 게 들어가고요. 반숙 계란 대신 계란 프라이가 들어가는데 사장님께서 약간 그 일본 라면을 본인 식대로 새롭게 약간 창조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물도 짜지 않았고요. 면도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라면 국물이 짜지 않아서 생각보다 좋았고요. 먹다 보니까 약간 그 중화 오므라이스나 게살볶음밥 같은 경우는 뜨거울 때는 잘 몰랐는데 좀 식고 나니까 약간 좀 짠맛이 나서 약간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빼고는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알차게 맛있게 먹었고요. 양도 다른 데 비하면 거의 1.5배 이상 주신 것 같아서 성인이 드시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요즘 킹커벨 앞으로 또 다른 맛집 가성비 식당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